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여기 있는 영조, 자, 영조하고,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 물론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업적에서 이 공통점을 한 번만,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전을 편찬해요. 법전을 편찬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거, 자,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속대전이라는 자 법전을 편찬했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대전 회통, 대전 회통이라는 자 그러한 법전을 편찬하죠. 이 앞에 그 정조가 있었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대전 통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일단 보는 거는 여기 있는 누굽니까? 영조하고 흥선대원군을 계속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법전을 편찬했다. 속대전과 대전 회통이 있었다는 거. 두 번째 간다라면 서원을 정리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16세기에 이 유교에서였던 그 선현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기 위한 사당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학문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림이라는 양반 세력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성장 기반이 바로 서원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최초의 서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세봉이 만든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고 나중에 이게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수 서원이라고 이제 간판이 바뀔 건데 이 명종 때 이황의 건의에 따라서 당시 명종이 이제 간판을 하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간판을 현판이죠. 현판을 이제 하사해 준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들을 우리는 사액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왕이요 단순하게 간판만 써줬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뭘 주냐면 토지와 노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사를 한답니다. 그럼 왕으로부터 뭔가의 선물을 받은 하사받은 서원들을 우리가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서원은 아까 백운동 서원이고 최초의 사액서원은 소수서원입니다. 결국 같은 건데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자, 이것이 소수서원이라고 바뀌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최초의 서원이 뭐냐? 그럼 백운동 서원, 최초의 사액서원이 뭐냐? 그러면 소수서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명종 때 이 최초의 사액서원이었었던 소수서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액서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돼요. 근데 사액서원이 계속 증가되는데 문제는 아까 국가가 즉 왕이 뭘 줬습니까? 토지를 줬죠. 그 토지에 면세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가 면세전이다? 와우. 사액서원이 많아질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면세전이 증가되는 거다. 따라서 재정 수입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 사액서원이 너무나 많이 증가되어서 국가 재정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죠. 왜냐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금 자원이 있을 텐데 자, 이 사액서원한테 걷지 않는 부분을 일반 백성들한테 그렇죠. 2배, 3배, 4배 여기 있는 세금 착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조와 여기에 있는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정리했다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이 흥선대원 같은 경우는 서원을 정리할 때 뭐를 함께 철폐했냐면 만동묘라는 걸 철폐하거든요. 이 만동묘가 뭐냐면 중국의 황하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황하강은 중국 자체가 이제 서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은 동쪽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황하강도 당연히 동쪽으로 흐르는데 이 만동묘의 의미가 뭐냐면 황하강이 만 번을 흘러도 동쪽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중심이 한족, 명나라다라는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걸 상징하냐면 사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이미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었고요. 명나라는 망했어요. 명나라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했다. 조선중화주의.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신종 만력제 신종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의종이거든요. 그럼 그 신종과 의종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기 위한 사당. 이게 바로 만동묘야. 그러니까 우리가 명을 계승한 작은 중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화주의. 어쨌든요. 그래 여기는 이 만동묘라는 것이 자 중국에 대한 사대, 중국에 대한 어떤 제사를 우리가 받들어주는 그런 사당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 뭐 초코파이 갖다 놓고 초라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엄청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국가의 비용들은 그렇죠. 전부 다 백성들에 대한 세금 수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백성 생활을 또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면서 이 만동묘를 함께 철폐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서원을 정리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이 영조와 흥선대원군의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군역과 관련된 군포 징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을 합니다. 그럼 일단 영조만 더 이야기하면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라는 게 설치됐고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위영, 자 그래서 5군영, 5군영이라는 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5군영이 완성됐을 때 이들은 전부 다 직업군인이거든요. 그럼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농민들, 백성들 같은 경우는 현역으로 군대 갈 필요가 없어요. 현역으로 군대 갈 필요가 없고 전부 다 군포만 납부합니다. 군포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이제 군포를 납부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군대를 운영하면 되는데 문제는 양반들은 군포 납부를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양반들은. 그랬을 때 임진왜란 때부터 여러분들 자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서 뭐 했습니까? 전쟁 비용을 확충할 목적으로 그렇죠. 납속책과 공명첩. 바로 공명첩을 발행했는데 이 공명첩이라는 게 양반 허가증 아닙니까? 국가에게 일정하게 약간의 기부금을 내면 사랑의 열매 이런 것 정도 나눠주는 건데 그게 바로 공명첩이야. 그래서 빌공자, 이름명자, 이름 쓰는 날이 비어져 있죠. 그럼 이 서류를 가져와서 내가 거기다가 자 겸이라고 이름을 쓰면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양반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합법입니까? 합법이죠. 국가가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진왜란 때부터 조선 후기에 이 공명첩은 계속 발행이 됩니다. 계속. 그렇다면 양반의 숫자는 그렇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양반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군포를 납부함에 있어서 양반들은 뭐 받고 있다? 면제받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은 일반 백성들한테 지금 면제층으로 빠져나간 양반들의 몫을 일반 백성들에게서 2배, 3배, 4배, 10배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포 징수에 폐단이 나타났죠. 그 대표적인 폐단, 문제점이 족징, 인징 이런 게 있습니다. 족징, 인징은 뭐냐면 세금 부담 때문에 이제 밤에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화전민이 되기 위해서 막 산속으로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한 도망간 사람들의 몫을 이웃집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대신 부과시켰었던 이러한 문란, 이게 족징과 인징입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구첨정은 황구가 뭐냐면요. 누르르 황제 입구자거든요. 입이 누런색이에요. 그러니까 왜 입이 누렇겠습니까? 엄마 모유를 빨다가 이제 막 뗀 거죠. 그러니까 모유가 주변에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황구는 깐난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황구의 또 다른 뜻에는 뭐 강아지란 뜻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의미 중에 깐난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군포라는 거는 원래 조선 전기의 군역의 의무는 16세에서 자 여기에 있는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16세가 돼야만 자 군대에 갔었던 거고 조선 후기에는 군포만 내면 된다. 따라서 군포를 납부하는 대상도 16세 이상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엄마 모유를 빨고 있죠. 그 얘기는 깐난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 깐난장이한테도 군포를 징수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황구첨정, 황구첨정. 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백골징포.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군포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골징포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강년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강년체는 뭐냐면 내릴 강자 연도, 연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0세까지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여기 한 예를 들어서 59세가 됐는데 그럼 내년이면 이제 이 사람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59세인 이 사람에게 지방관이 찾아와서 와우 너 동안이다. 야 남들이 보면은 39인 줄 알겠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흐뭇해하면서 제가 좀 피부 관리 좀 했죠. 라고 흐뭇해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39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내려버린 거예요. 나이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 더 추가로 군포를 징수하기 위해 이런 폐단이 또 있었던 거죠. 이게 강년체. 아무튼요. 각종 폐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를 영조가 개혁을 합니다. 영조가 개혁했었던 게 바로 균역법이죠. 균역법이라는 거는 자, 1년에 2필씩 내던 이 군포를 1년에 1필만 내라. 와우. 50%를 삭감해 준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백성 생활에 일시적인 도움을 줍니다. 분명히 도움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균역법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었던 게 양반들은 여전히 면제를 시켜놨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점이 생겨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균역법에서 당시에 영조 같은 경우는 이 1년에 2필을 1년에 1필로 50%를 줄여놨기 때문에 50%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국가 입장으로는. 그 50%를 그럼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첫 번째, 선무군관포라는 걸 징수합니다. 이 선무군관포는 일부 상류층들한테, 그러니까 양반은 아닌데 일부 상류층들한테 자 원래 양반들만 가마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상류층 중에 일부가 양반처럼 가마를 탄 거예요. 여봐라 갑돌이 너 이번에 BMW 가마 샀더라? 이거 양반만 타야 되는 건데 네가 왜 타는 거지? 좋아. 너 양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내가 살짝 눈 감아줄게. 넌 돈 좀 있으니까 대신 요거 좀 내라. 이게 바로 선무군관포. 그러니까 상류층들한테 징수했고요. 또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염세라고 할까요? 이 어염세를
원래는 이제 왕실 경비로 갖다 썼던 건데 부족한 50%를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어염세를 징수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 이제 결작이란 이름으로 1결당 2두, 꼭 기억하십시오. 1결당 2두를 자, 징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역법에서 50%의 부족한 부분을 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아무튼요, 이게 균역법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은 양반은 여전히 뭘 받고 있다? 면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또 군포 징수의 폐단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뭐라고 한 겁니까? 야, 이리 와봐. 양반 집이 됐건 평민 집이 됐건 가가호호 집집마다 군포를 다 내라. 이게 바로 호포법입니다. 아, 그렇다면 영조는 균역법,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호포법인데 이 호포법에서는 가가호호 집집마다 양반 집이 됐건 평민 집이 됐건 군포를 다 내라. 즉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겁니다. 양반들이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양반들이 반발합니다. 왜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조선 후기에는요, 군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 양반이냐 일반 상것들이냐라는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반, 군포를 내면 일반 상것들이고 상민이고 그 다음에 군포를 납부하지 않으면 양반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반들한테 부과시키니까 당연히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막 반발을 합니다. 막 상소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래? 그렇게 쪽팔리니? 그렇다면 니네 집에 있는 노비의 이름으로 내. 노비는 원래 세금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비의 이름으로 내. 그래도 됩니까? 그래. 그것까지 내가 묵인해 줄게. 결론. 흥선대원군은요. 신분 제도를 부정한 겁니까? 아니죠. 노비의 이름을 내라고 지금 타협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 제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여기는 호포법은 과세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었던 자 그런 제도였었던 겁니다. 아무튼 백성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자 그러한 호포법의 개혁이 있었다.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법전을 펼쳐냈다. 두 번째는 서원을 정리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포 납부에 대한 자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한 균역법과 호포법을 개혁했다는 거. 이게 실제 기출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비교해 두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지 않나요? 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구독을 누르시고 오셔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